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안보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두 인사가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번 회담이 양자 관계 증진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각각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며 긴밀한 안보 대화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앞서 쇼이구 서기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안보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기조를 유지해오며 서방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와 사상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10번째 정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안보 외교 정책 방향에 있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한층 주목받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테마색을 벤치마킹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4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다난타라는 단순한 투자기관이 아닌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선진국 도약을 이끌어낼 도구가 될 것이라며 향후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 광물 개발 및 정제 산업부터 인공지능, 정유, 재생에너지, 식품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 20여 곳에 우선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번째 대통령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와 7번째 대통령 조코이가 참석했으며 전 현직 부통령인 유수칼라, 부디오노, 마루프 아민 등도 함께 자리해 새 국부펀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대통령이자 여당 대표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도 다난타라 자문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메가와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참 이유를 둘러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난타라는 국영기업을 지배관리하는 지주회사와 이를 통해 확보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 등 2개 법인으로 구성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국영기업 지분이 이관될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언론은 핵심 국영은행 만디리, B&I, 석유가스 기업 버르탐이나 통신사 텔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60개 이상 국영기업이 있으며 총 자산은 약 6,380억 달러, 연간 수익은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해당 국부펀드는 국민의 자산이므로 투명성과 책임감을 우선하겠다고 밝히며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자문기구에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어 국영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고 5% 안팎인 경제성장률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참석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는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하스토 크리스티안토가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직후 발표돼 당내에서는 이번 체포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4일부터 중부 자바주 마겔랑에서 열리는 약 일주일간의 대통령 주재 행사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통령 및 핵심 인사들과 소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 대표는 지시문을 통해 이미 이동 중인 사람들도 잠시 멈추고 추가 지침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해당 행사에 불참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이후 열리는 행사나 차수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가와티는 당원들에게 당의 모든 활동은 대표인 본인이 직접 통제한다고 알리며 당 차원에서 정부 행사와 거리를 두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쟁민주당이 프라보워 대통령 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조코이 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쟁민주당이 사실상 유일한 야당 역할을 더 선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항공모함 보유를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전략적 실효성 논란으로 나란히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보호, 해양안보 등 비전투 목적을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항모는 본래 전투용 플랫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최신 항모 한 척에만 13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인도네시아 해군 예산으로는 항모 건조 및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 태국이 예산 부족으로 항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인도네시아에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 등 국내 현안에 우선순위를 둔 만큼 당분간 항모 구매는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강대국과 직접 대치할 만큼 인도네시아가 공격적 외교 정책을 택하지 않는 한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대신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호위함, 코르벳함, 잠수함, 대한미사일 확보가 훨씬 실효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고 항모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국산 상륙함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전력 위주로 증강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재련소 중 하나로 꼽히는 건버스터 니켈 공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기업인 중국 3위 스테인리스 기업 장수델롱 니켈 공업이 지난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요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NI 재련소는 최근 생산량을 크게 줄였으며 조만간 운영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GNI는 발전소용 니켈 광석과 석탄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며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장수델롱이 48%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합작사는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장수델롱은 2010년 설립된 STS 페로니켈 생산업체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750만 톤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니켈 가격 급락이 경영난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능력의 75%가량을 장악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칭산홀딩그룹과 장수델롱이 전체 재련 능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이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현지 재련소를 확장했으나 최근 니켈 가격 급락과 파산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이행 문제로 금지했던 애플 아이폰 16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이번 주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애플이 부족 투자금을 충당함으로써 아이폰 16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기기 판매 시 40% 이상의 현지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1조 7,100억 루피아를 투자해 현재 앱 개발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으나 실투자액이 약속한 액수에 미치지 못해 아이폰 16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애플은 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해 에어태그 생산 공장과 액세서리 부품 공장, 디자인 연구소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족 투자분 1천만 달러도 납부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협상 결과로 아이폰 16의 인도네시아 판매 재개가 인도네시아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의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현재 5위권이지만 인구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애플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핵심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책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